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비트가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비트가 흘러갈지 궁금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희 커뮤니티 브리핑에서는 이미 브리핑이 나갔습니다. 비트가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 걸려주면 단기적으로는 숏 포지션 들어가 볼 만하다. 자, 피보나치 찍어보면은 0.618 라인 여기에서 살짝 터치해주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숏 포지션 들어가 볼 만한 자리라고 커뮤니티에는 브리핑 나갔습니다.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 벌써 이 자리를 터치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이건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중장기, 장기 관점은 커뮤니티에 자주자주 변경해서 올려드립니다. 꼭 돈복남 커뮤니티 입장에 계세요. 자, 그럼 오늘 브리핑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FOMC 의사록이 추가금리 인상을 암시한 이후로 자산시장은 조정을 줬습니다. 이번 의사록에 새로운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지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는 연준 의원들의 의지를 확인시켜줬는데요. 그리고 그런 매파적인 인식이 월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3월 FOMC에 50bp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에 대한 확률이 지난주에는 몇 프로였죠? 자, 여기 보시면 9%대였습니다. 현재는 몇 프로입니까? 23%나 올라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월 FOMC 이후로 있을 5월과 6월의 FOMC에 대한 예측치를 보면 3월의 금리 인상이 25bp에 그친다고 해도 그 이후로 다시 두 번 연속 25bp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남은 세 차례 모두 25bp씩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체중금리가 적어도 5.5%까지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S&P 500은 제가 깨고 내려갈 것 같다고 말씀드린 여기 보이시는 하얀색 점선 여기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빨간색 점선까지 후퇴한다고 해도 미국 증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S&P 500이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점선 위치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FOMC 의사록 발표로 인해 달러 인덱스도 중요한 노란색 추세선을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노란색 추세선을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어떤 방향을 가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렸는데 투자자들이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추세선을 다지고 또 올라갈지 추세선을 깨고 다시 내려올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보세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국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조정 이후에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와 S&P 500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 동그라미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증시는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약세장에 들어선 이후로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더 떨어지고 무튼 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줬죠. 자, 여기 노란색 원을 집중해보세요. 여기에 표시해드린 당시에도 마이너스 상관관계는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 당시에 저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은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은 FTX 이슈로 인해 약세를 경험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때 참 코인 투자자분들 열받았습니다. 미국 증시 떨어진다고 코인 증시 떨어지고 아니 미국 증시는 오르는데 이때는 안 올랐잖아요. 자, 무튼 일단 이때는 부정적인 디커플링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디커플링은 다릅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되는 긴축 정책으로 인해 약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웬일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원인이 추측이 되시나요? 자, 제가 화요일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돈패밀리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자, 이건 뭔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검은색 선은 비트코인 1시간 차트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선은 상하이 종합지수 1시간 차트입니다. 약세를 이어가는 미국 증시와 달리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도
중국 증시와 커플링이 된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흐름이죠. 상하이 종합지수를 일봉 차트로 확인해보면 작년 11월 이후로 상승 추세를 이어왔을 뿐 아니라 현재 중요한 저항선을 앞두고 돌파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200 EMA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S&P 500과 달리 중국 증시는 200 EMA보다 높은 위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렇게 컵앤핸들 패턴까지 만들고 있기에 여기서 일단 돌파가 발생하면 상당한 랠리가 펼쳐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증시와 상관없이 25K 돌파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비트코인 차트는 달러 가치 대비 비트코인 가치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홍콩 항생지수 대비 비트코인 차트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이런 차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현재 주봉 차트의 50주 EMA에 정확히 걸려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50주 EMA는 작년 10월에 큰 조정을 준 지점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차트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2021년 6월 7월의 저점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달러 대비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땐 비트코인이 28K에서 30K까지 가줘야 2021년 중순의 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 항생지수 대비 비트코인 차트에는 이미 그 지점까지 올라온 것이죠. 지금 이런 차트 분석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을 형성하는 가운데 중국 증시와 커플링이 되는 경향성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을 들어올리는 요인이 중국 자본이라면 우리는 중국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중국 자산가들은 중국 증시 대비 비트코인의 추세를 분석하면서 자산 운용을 하기에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죠. 만약 단기간 내에 중국 증시가 하락한다면 비트코인은 그보다 빠른 속도로 조정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국 증시까지 상승 모멘텀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트코인도 결국 25K 저항으로 인해 크게 되돌림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간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보시는 저 저항을 뚫고 큰 상승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설명드려도 현재 중국 증시의 상황이 왜 중요한지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번 더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위에서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4개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게 연준의 총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 중앙은행의 총 자산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는 일본 중앙은행의 총 자산이고요. 마지막은 중국 인민은행의 총 자산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양적 긴축을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은 오히려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구조가 오래 지속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중국이 양적 완화를 포기하든 미국이 양적 긴축을 포기하든 하나는 해야 되는데요. 양적 완화로 인해 중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현재 양적 긴축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일본까지 계속해서 국채 매수를 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통화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동양과 서양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긴축 통화정책을 포기하든 안 하든 양적 완화를 바탕으로 중국 증시가 상승장에 들어서면 코인 시장 또한 그와 함께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비트코인만 따로 떼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상승 랠리는 2019년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임모탈이라는 트위터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2019년의 상승 랠리는 바닥에서 정상까지 19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92일 지났으니 2019년 랠리와 비슷하다면 이번 상승 랠리는 중간 지점에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과 23년은 매집 기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부터 랠리의 최고점까지 걸린 기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의 경우 저항선 돌파로부터 정상까지 85일이 걸렸는데요. 2023년의 경우는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로 39일이 지났으니 이런 기준으로 봐도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목표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9년 랠리의 경우는 전년도 개장일의 비트코인 가격까지 상승하는 조정을 줬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반복한다면 비트코인은 22년 1월 1일의 가격인 46K에서 랠리의 정점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한 달 반쯤 후에 46K에 도달하면 만족스럽나요? 이런 시나리오를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보장은 없겠죠. 다만 하락장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드를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생각해둬야 될 시나리오인 거죠. 2019년의 경우도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상승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7년 고점 이후로 최대 84%까지 하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471이 넘게 하락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 당시에 비트코인을 무조건적으로 회의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200%에서 300%까지 올라가는 상승 랠리를 놓쳤습니다. 비트코인이 200%, 300%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들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 실력이 출중한 분들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만약에 이번 상승 랠리를 또 놓친다면 얼마나 큰 포모가 올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쯤에 정신 차리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 생겨도 포모를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입니다. 중국이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이어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중국 증시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흐름 속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원칙도 없고 데이터를 보는 눈이 없다면 결국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겠죠. 코인의 다양한 인사이트와 정보를 들으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돈봉남님, 저는 아직 여유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카톡방도 제공됩니다.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카톡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아침 8시 20분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